돈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돈의 부동산 경기 정체가 공급 과잉과 미분양이 속출하며 올해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최악의 분양 경기, 무엇이 문제이고 또 대책은 없는 건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임창남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지부 원주지 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 원주지 회장 임창남입니다. 네, 회장님, 역대 최악의 부동산 경기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현재 돈의 부동산 경기 어느 정도라고 좀 해석을 하시나요? 네, 현재 부동산 경기는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내 부동산 경기는 아마 사상 초유의 불경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주택 사업 경기 실사 지수가 역대 최저 수준인 60.8까지 떨어진 상태라서 이는 부동산 통계 자료가 생성된 이래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아쉬운 것은 주택 경기 회복세가 향후 가름하기 힘들다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꽁꽁 붙은 부동산 시장에 봄날이 찾아왔다 뭐 이런 말을 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예전에는 봄이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좀 활기를 띠고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은 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시즌이 가장 바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올 봄철에는 아직까지 한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택 매매 시장이 크게 침체된 상태로 지난해보다 주택 매매 가격 하락세와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2월 한 달 매매 거래량이 1,872건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 지역의 개업 공인중개사 업소 수는 약 1만여 곳이라고 합니다. 네, 돈의 부동산 경기 침체의 원인을 정부의 좀 과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좀 과하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시각으로 보시나요? 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은 네. 첫째, 종합부동산세가 개편이 되었고 주택 임대 사업자의 혜택을 축소하였으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규제가 있었고 또 전매 제한의 강화가 있었습니다. 또 청약제도 강화 등 여러 가지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은 모두 당겨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부동산 정부 규제 정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고 또 강원도 입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부동산 정책 규제는 네. 어떤 강원도만의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는 정부 정책에 따라 호황기를 맞이할 수도 있고 네. 또 불경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전 정부는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지난 수년간은 부동산 시장은 호황을 누린 것은 사실입니다. 즉 지난 정부 시절에는 빚내서 집을 사는 정책을 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서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정도로 가격이 치솟아 가계부채 위험 수위를 넘어 정부에서는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그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현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많이 있지만 그중 특히 피부에 와닿는 부동산 규제 정책은 은행권 대출 강화입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 즉 DTI와 담보 인정 비율인 LTV를 각각 10포인트씩 강화하였고 네. 이 부분이 잘 안 먹히자 정부는 정말로 강력한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산다면 그 다음 달부터 원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본다면 2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할 경우 자기 자본금 1억과 은행 대출 1억을 받았을 적에 그 다음 달부터 원리금과 이자를 약 7 내지 80만 원 정도 납부해야 하는 그런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타 지역보다 특히 강원도가 타격을 입지 않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부분은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강원도민의 소득 수준이 다른 시도민보다 소득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의 규제를 어느 지역보다 타격이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금리가 오르면 사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상태이므로 이는 서울 수도권 지역보다 지역 경기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 구조가 취약한 강원도 지역이 부동산 규제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좀 강원도 내에서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영동과 영서 지역의 그런 부동산 경기 좀 차이가 있을까요? 예, 지금 부동산 침체기에는 사실 영동과 영서 지역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다 그쪽 영동이나 영서 지방도 역시 부동산은 침체 상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영동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바닷가 그 지역이다 보니까 관광객 내지 기타 여러 가지 쪽에서 이 영서 지역보다 약간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영서 지역보다는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 침체기에는 사실 영동이나 영서나 비슷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현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수요랑 공급이 맞지 않다, 불균형이다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이렇게 신규 물량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처럼 신규 물량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되지 않는데도 나오는 이유는 좀 뭘까요? 예, 이는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는데 그 기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요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쓰는 이유는 이 기본적인 수요는 항상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또한 집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차익에 대한 그 투자로서 가수요층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 공급 구조가 그 선분양 제도에 따른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분양 시기와 입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원주, 동해, 속초, 고성 등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관리 기간이 좀 연장이 됐잖아요. 네, 이처럼 미분양 관리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어떤 데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신규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이란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에도 저조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신규 분양 시행사나 시공사라면은 분양 보증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변하는데 만약 보증보험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주택 사업을 한다면 사업 부지 매입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미분양 지역 관리 지정 이전에 많은 분양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분양 후 입주 시기와 그 시차 때문에 아마 이러한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의 미분양 관리 지역이 이렇게 연장이 되지 않는 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공급 과잉에서 미분양이 이렇게 속출하다 보니까
집값 하락은 물론이고 깡통 전세까지 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데 깡통 전세가 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요즘 오래된 신조어지만 깡통 전세란 말이 상당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은 어느 한 가지 요인보다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네. 물론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이 속출하다 보니 가격은 하락하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네. 또한 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 사항도 여러 가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신규 주택의 공급이 많다 보니 기존 주택들의 순환이 발생하여 그중 하나가 깡통 전세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전세 기간은 2년 계약이 보통입니다. 네. 즉 2년 전 전세 계약 당시보다 2년이 지난 후에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더 낮아질 경우 이럴 때 발생하는 게 깡통 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조금씩 발생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깡통 전세를 뭐 피해를 입었다 이러면 구제받을 수 있는 이런 뭐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나요? 지금 정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그 전세권자는 보증보험 제도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네. 일단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그 보증보험에서 일단 반환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조건이 여러 가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전세권자는 지금 통계로 봤을 땐 뭐 약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 자칫하다가는 아마 전세금 반환을 전액 받기가 힘든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집값 하락의 원인이 좀 높은 전세가율을 꼽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에선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무렵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세가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세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높았을 때는 같이 올라가지만은 네. 사실 이 가격이 떨어지면은 전세 가격 역시 떨어집니다. 네. 한데 전세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이다 보니까 2년 전에는 가격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전세가가 높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가격이 집값은 하락했는데 전세 가격은 2년 전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깡통 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집주인들이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반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집값 하락과 정세가 상승 방금 좀 오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부분은 좀 다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렇습니다.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세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인데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2억짜리 아파트였다면은 네. 그때 당시에 전세가가 보통 75에서 80%면은 약 1억 한 6, 7천 정도 될 겁니다. 네.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괜찮은데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2억짜리 아파트가 1억 8천 정도밖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전세가도 1억 8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전세 기간이 끝나서 전세금을 반환을 요구했을 적에 이 1억 8천의 전세를 새로운 그 전세권자를 찾으면 되는데 지금 가격이 1억 8천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세가가 다시 낮아져야 되는데 그럼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1억 5천으로 낮아졌을 경우에 집주인 입장에선 3천만 원을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값 하락은 이 깡통 전세의 원인이 되고 또한 그 전세권자한테 많은 애로사항을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면 좀 우려되는 상황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우려될까요? 네, 이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발생됩니다. 네. 이러한 침체 시기가 지속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계 부채 부실로 확대되어 금융권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득 불균형으로 인하여 중산층의 몰락 등 다양한 사회적인 부작용이 발생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되시군요. 네. 네, 도내 아파트 매매가 전세 가격이 1년째 좀 마이너스 변동률에서 못 벗어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또 전세 시장이랑 매매 시장이랑은 좀 많이 온도차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기적으로 2년이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전세가도 올라갑니다. 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면은 전세가도 낮아집니다. 네. 여기 왜 그러냐면 전세 그 계약 기간이 2년이란 온도차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문제가 좀 현상이 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도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좀 보고 계세요? 네, 부동산 시장의 경기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도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동산 완화 정책이 따르지 않는 한 이러한 부동산 침체 시기는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역시 시장 원리를 마냥 무시할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적응 시기가 지나면 침체기를 벗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시기는 향후 약 한 2,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2, 3년으로 보고 예, 계신 2, 3년 거죠? 후가 지나면은 부동산 경기는 지금까지 과거 역사로 봤을 때 그 사이클링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조금씩 당겨졌지만 보통 10년 주기로 호황이 왔다가 침체기가 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경험으로 봤을 때는 2006, 7년도에 그 침체기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2016년에가 호황기를 와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래서 지금 과거를 보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2014, 15, 16년도가 부동산 호황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16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차츰차츰 부동산 경기가 하락 추세에 있다가 이번에 현 정부 들어와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지금 좀 꽁꽁 얼어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한 3, 4년 정도 되면은 네. 다시 이 부동산을 마냥 규제 정책으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적응 시기가 되고 어느 정도 부동산들이 안정이 되면은 또 다시 호황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의 보통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부동산 규제 정책 중에서 가장 허점이 많고 이 부분을 꼭 고쳐야 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동산은 이제 그 세금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부동산에는 보통 세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할 때 세금, 네. 그리고 보유했을 때 세금, 또한 팔았을 때 세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취득할 때 세금 내는 거는 취득세는 뭐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냥 내더라도 지금 보유세를 강화를 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 정부에서. 네. 뭐 재산세 그 공시가를 올린다든가 기타 등등에 해서 보유세를 올리고 또한 그 팔았을 때 내는 양도세 부분이 사실 부동산 정책으로 봤을 때는 보유세를 올리면은 그 팔았을 때 내는 양도세는 낮추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보유세도 올리고 팔았을 때 양도세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이런 형태에 와 있다고 보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그 규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좀 겪고 있는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 부동산 경기는 뭐 강원도뿐만 아니라 지금 현상은 각 지역마다 조금 온도 차이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만 특별하게 어떤 규제 정책을 쓴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이 정책으로 봤을 적에 강원도에서 좀 피부로 와서 많이 닿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은행 대출권 강화시킨 부분이 아마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큰 원인이 되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자칫 지역 경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방금 전에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극심한 부동산 시장 정책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어요. 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대책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 뭐 전문가라고 해서 우리가 그 정책을 입안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부동산 경기 침체를 해결할 대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정부의 정책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고수한다면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시기가. 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가계대출 총액을 줄여나가는 거시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주택시장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네. 한국 사회의 불평등 완화와 건전한 사회로 가는 최소한의 정의선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지자체나 당국에 대한 바람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 또 CJ 헬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경기 호황이 이루어지자 너도 나도 앞다퉈 부동산을 구입했고 이해 질세라 정부와 금융기관도 대출 수요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우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면 집값이 상승한다는 기대 심리와 정부와 금융기관의 손쉬운 대출 환경 조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은 사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의식이 변화되어야 하고 또한 이 불평등 사회가 되지 않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원도 최악의 분양 경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창남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지부 원주지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